그렇다면 대통령실은 입장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해임 건의안은 통과됐는데. 입장 없다. 사실상 거부, 불수용 입장을 밝힐 듯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해임 건의안이라는 게 사실 강제력이 없다. 아까 전윤기 의원 말씀 주셨는데 강제력이 없는 거예요. 해임을 건의한다. 안 받아들이면 이제 그만이라는 건데 요걸 안 하면 민주당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게 민주당에서는 탄핵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탄핵안을 추진했을 때 해임 건의안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탄핵안까지 가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걱정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일단 지도부는 탄핵안 얘기를 해요. 해임 건의안과 탄핵안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엄청 차이가 있죠. 해임 건의는 뭐 하나만한 거고 탄핵은 소추가 돼가지고 이제 의결이 되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아, 그래요? 헌법재판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일단 장관은 직무정지되고. 네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옆에 전용기 의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민주당 실력으로는 탄핵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 안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다음 탄핵하면 오히려 훨씬 더 큰 역풍이 있을 거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그 국정조사 핵심은 이상민이거든요. 이상민 예.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여야가 국정조사 합의했을 때 전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 국정조사에서 야당이 아주 철저하게 밝혀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해임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헌법 63조에 그 국무위원들, 그 국무총리 해임 건의와 관련된 조항이 헌법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 87년에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몇 번 해임 건의 안 했다고요. 왜 안 했냐면 어려워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야당에서 그랬겠죠. 헌법재판소에다가 청구를 갖다가 했는데 네. 헌법재판소 결정이 그거는 대통령을 기속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런이란 말까지 썼어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다음에 단순한 건의에 불과하다. 그다음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해임 건의하면서 이거를 시간 계산도 잘못했다고요. 국회법 112조 7항에 보면은 24시간 내, 72시간 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 날 아침까지 이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들 쉬고 있는 아침부터 그냥 난리치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헌법에 예산안은 회기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그 의결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12월 2일이에요. 더 중요한 예산안은 가만히 두고 아무런 실효도 없는 그런 해임 건의안을 갖다가 그렇게 새벽 아침부터 난리치면서 그걸 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봐서는 도저히 그 납득이 안 되고 탄핵 이제 물어보셨지만 제가 봤을 때 어렵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이 탄핵이 될 거다라고 담보를 못 해요. 이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상민 장관한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헌법재판소법을 갖다가 보면 이렇게 탄핵 의결은 될 거거든요. 그 검사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소추위원인데 소추위원이 누구냐면 법사위원장이에요. 법사위원장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법사위원장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양복을 한 벌 딱 샀는데 예. 양복점 주인인데 양복점 주인이에요? 양복 뭐 100만 원짜리 이렇게 비싼 걸 갖다가 딱 그 제가 산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넥타이 하나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다 이야기 끝난 다음에 그 이야기는 뭐냐? 내가 양복을 사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근데 그냥 안 사겠다라고 해는 뭐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와이셔츠 하나 더 주세요. 넥타이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은 양복점 주인이 그것을 갖다가 아 그럽시다라고 하겠습니까? 아 뭐 이렇게 저렇게 구질구질한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서 다음에 오라고 아니면 아예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죠. 저는 정말로 민주당이 여당에 대해서 실력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뭐 나름 인정을 하겠는데 민주당부터 실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전윤기 의원님 다시 이제 네. 반론권 드리겠는데 그 탄핵안까지 갑니까? 뭐 탄핵안까지 뭐 간다 만다 이렇게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예. 일단 국정조사를 지켜봐야 됩니다.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나서 이상민 장관이 잘못한 부분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들어오고 나고 나면은 아마 탄핵안도 거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방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을 뭐 잘 해주셨는데 이상민 장관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보도에서 나오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재난 대응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대한 매뉴얼이 있었는데 그것조차 안 지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용산구청에 대한 잘못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기본적으로 재난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의 매뉴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안 지켜졌고 예. 실제로 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민의 잘못을 밝히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군요. 그 뭐 탄핵안 간단히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 탄핵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탄핵안이 발의가 되고 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사실 법사위원장이 아무리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소추를 하기 위한 준비를 정지하기에는 아마 행안부 장관의 공백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쥐고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국정조사 이후에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야기 아주 뜨겁게 다뤄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일 텐데요.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 왼팔이 모두 다 기소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방금까지 보셨던 상황이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기소와 맞물리면서 벌어져서 이 대표가 굉장히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공궁한 상황에 처해지자 국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